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우아클 선생님이 미국으로 잠시 1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 남편 병원에서 미국 연수를 가게 돼서 1년간 잠시 미국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아이 미국 유학 보내기입니다. 이제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의 피지컬 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헬스 폼을 작성을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학교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미국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 아이의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예방접종을 언제 맞았는지를 이렇게 뽑아보시려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아이들 것을 뽑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영문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언제 맞았는지가 영문으로 서류가 한국말로 한글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는 서류를 해주실 병원으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도 냈지만 그걸 다시 그래도 좀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예방접종 스케줄을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미국의 예방접종 스케줄을 가장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를 들면 캐나다라든지 일본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랑 조금 스케줄이 다르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스케줄이 달라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가는데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맞을 게 많더라고요. 첫째로는 수막구균이 있어요.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고위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질병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백신으로 이것을 조절해야 된다고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없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제 아이를 봐주셔야 되는 곳으로 보내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맞추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이제 몇 년 안에 외국에 나갈 계획이 있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맞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 이미 챙겨서 맞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안 맞으셨는데 외국으로 나가신다 하는 경우에서는 특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는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수막구균 접종을 권장하고 또 맞춰주기 때문에 그쪽 나라로 가실 경우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맞고 가시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요 한국에서 맞았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면서요. 두 번째로는 수두 2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두를 1차까지만 나라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2차까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서울대 최은하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수두를 2차까지 맞은 아이들이 1차에 비해서 수두에 걸리는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것은 한 아이가 걸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정책 전체 그리고 국가 예산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드는 비용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이 맞을수록 좋겠지만 이게 반드시 나라에서 돈으로 맞춰줘야 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아이들 둘 다 4에서 6세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 2차 추가 접종을 할 때 같이 수두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4에서 6세 사이에 있으셔서 홍역볼고리 풍진 2차를 맞으셔야 되는 아이들 중에서 추후에 외국에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두 접종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우리 아이는 수두 2차를 맞지 않았는데 수두가 걸렸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수두 2차를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예방접종인 자연 감염이 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아이를 자연 감염이 되도록 걸린 아이와 붙여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동안 수두 파티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수두는 물론 대부분 아이들이 가볍게 지나가지만 가끔 가다가 후유증이 심한 폐렴이라든지 뇌 쪽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이 걸리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건강한 아이를 예방주사를 안 주고 싶어서 걸린 아이들과 함께 일부러 붙여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두에 걸렸다, 2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으시고 병원에서 아마 확인을 받으셨겠죠. 이 아이 수두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수두를 진단받았다는 확인증, 영문진단서와 그런 날짜를 같이 적어내시면 수두 2차로 간주가 되니까 그 부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키, 몸무게 이런 거를 재는데요. 그리고 피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피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전에 국제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학교 서류나 이제 유학 서류를 봤는데 보통 아이가 빈혈이 있는지를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의 혈액형을 모르시고 계시다면 어차피 피검사를 하는 김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혈액형 검사도 같이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납 검사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납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납 중독이 되는 수준 이상에서의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아이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 중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특별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 검사를 같이 하는데 많은 피검사 중에서 이 납 검사가 특수 검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어떤 서류를 꼭 내셔야 하는 어떤 날짜가 있다면 조금 넉넉히 하셔서 내일 당장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력 검사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에 따라서도 다르고 학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능 검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따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또는 그 주에서 요구하는 검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 검사들을 함께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핵 검사예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사망률 1위입니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수치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핵 유병률이라든지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3개월 이상 살았다거나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여행을 했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이제 결핵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핵 검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부 반응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피검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피검사 하는 김에 피검사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피검사를 통해서 내 면역 체계가 이전에 결핵균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이그라 검사, 아이그라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피 검사를 하는 김에 한 번에 하면 되고요. 아이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검사 결과를 위해서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피부 반응 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언제까지 서류가 필요한지 등등을 고려하셔서 검사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나 니네 나라에서 검사한 아이그라 검사 신뢰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또는 우리나라 병원에서 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TB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지하는 그 섹션이 따로 있고요. 이것을 니네 나라에서 할 거면 무슨 검사를 해라, 피 검사를 할 거면 우리나라 와서 해라, 이런 식의 공지들이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그 서류를 읽어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요 살갗 밑에다가 단백질을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결핵에 있는 일부 단백질을 집어넣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전에 결핵균을 만난 적이 있다 한 경우에서는 48에서 72시간 이내에 다시 병원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서 나는 결핵을 만난 적이 없다 하는 경우에서는 대부분 그냥 살이 편편합니다. 근데 결핵균을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서는 살이 볼록 튀어나오는데요. 이 볼록 튀어나온 그 길이를 재서
이게 10mm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결핵 반응 양성입니다. 즉, 내 몸에 결핵균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핵균을 만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마이코플라즈마도 몸에 들어왔다 나갈 수 있고, 포도상구균, 여러 가지 균들이 몸에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데 왜 유독 결핵만 이렇게 보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요. 결핵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우리 몸이 건강한 경우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피해서 꽁꽁 숨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잠복결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복결핵이 실은 죽을 때까지 결핵균이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면역이 너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거나, 또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지만 암이라든지 심한 류마티스, 여러 가지 질환들로 면역 억제를 시켜야 되는, 면역을 떨어뜨려야 되는 여러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잠복결핵이 이때다 싶어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복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잠복결핵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점점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 썸머 캠프를 가고 해외 출장 또는 이제 장기 연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외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들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께서 아이의 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 해외 거주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요번 해에는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멋있게 촬영을 하는 것은 마지막 편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우아클은 앞으로도 쭉 계속 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